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3시간 전 코어팅 공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0명 이상의 개척자 참여 파이 비율이 96%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이번엔 또 어떤 사연이 있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속보에서 보스토크로에서 북한군 1500명 이렇게 1차 이송, 2차 곧 진행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10월 18일 얘기예요. 앞으로 뭐 더 많은 내용들이 나올 수 있지만 이 전쟁에 대한 공포감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 이 정도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내용 보면은 이게 약간 저는 약간 공감이 안 되는데, 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윌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지불 시스템에 이점이 있을 수 있고, 이 윌러는 디파이가 중앙 집중형 금융을 보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디파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옛날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몇 년 전만 해도 자, 디파이하고 NFT를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뭐 NFT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너팔튀 뭐 약간 이런 느낌. 지금 이미지가 안 좋아요. 그나마 디파이는 뭐 스테이킹 같은 거라든지 여러분들이 예치를 해서 하는 시스템들 뭐 이런 거로 약간 일련의 것들을 뭐 디파이 일부분일 수 있지만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예시를 이렇게 드렸고, 이렇게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디파이 이것도 약간 메리트가 좀 떨어져요. 왜냐면 뭔가 이자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굳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서, 뭐 아무튼 이걸 또 인정한다고 하니까 약간 의외긴 하네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저게 사기다 이런 건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자, 그리고 이제 3시간 전에 뜬 공지를 보면은, 자, 파이코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파이 노드 버전 0.5.0이 출시가 됐다. 메인넷 블록체인을 위한 노드를 준비하는 주요 업데이트다 해가지고 나와있죠. 테스트넷은 파이오니어 파이 앱 개발자를 위해 정상적으로 계속 작동한다 해가지고, 이건 진짜 어저께 나왔던 공지 내용이기도 해요. 테스트넷2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이 공지는 여러분들이 이 파이 네트워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볼 수 있어요. 어저께 올라온 공지예요. 그래서 테스트넷2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엊그저께 USD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이렇다 보니까 상당히 또 기대감이 커요. 앞으로 이제 미래에는 파이 네트워크가 그냥 단순히 파이콘만 하는 게 아니라 파이 네트워크 지갑 안에 USD나 이런 걸 편성시켜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뭔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갑 기능을 하는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좀 기대감이 있다, 뭐 이런 정도 말씀드리고, 이더리움은 349.1만 팔로우가 점점 늘어나죠 갑자기. 파이 네트워크는 어때요? 자, 342.1만 팔로우입니다. 뭐 7만 차이라고는 하는데 이게 또 350만이 되면 약간 그 체감이 많이 다를 텐데, 일단 이렇다라는 거 정도 좀 인지하시고요. 자, 그 다음 보면은 파이 노드 버전 0.5.0 아까 말씀드렸었고, 다음 내용 볼게요. 자, 일단은 도리스님이 오랜만에 또 장문의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우리 미모의 도리스님. 자, 보시면은, 자, 중국 광저우 바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성공적으로 준공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벤트 영상이 있다. 100명 이상의 개척자가 참석을 했고, 많은 GCV 상인이 전체 파이 지불 상품과 이렇게 부분 파이 지불 상품을 모두 제공을 해서 블록체인이 28개의 실제 GCV 데이터를 생성을 했다. 파이 지불을 위해서 소액 잔액 지갑을 기부한 중국 개척자에게 감사드리고 싶다. GCV 지갑은 개척자가 물물 교환을 할 때 파이 지불을 사용하도록 기부가 되었다. 개척자는 부분 피아트만 지불을 하고 이 지갑은 파이 지불을 지불한다. 원래 가격이 700위안이 넘는 건강 에너지 워터 30병이 들어있는 상자를 발견했고, 상인은 34위안을 청구했고, 결제는 파이 0.0003765 해서 1파이당 200만 이렇게 200만 위안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파이 비율이 96%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뭔가 저렴하게 할 수 있네요. 그죠? 파이 결제는 제품을 구매한 사람이 아니라 GCV 기부 지갑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리고 중국의 비평가들은 상인들이 개척자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다고 거짓 주장을 한다. GCV 성공에 대한 질투심에 사로잡힌 미운꾼들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개척자 암시장에서 돈을 버는 것을 막는다라고 얘기했고, 코어팅과 오픈 메인넷 목표를 일치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GCV 얘기를 하고, 뭐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약간 무시해라 이런 느낌이죠. 긍정적 댓글을 게시하고, 물물 교환 비용을 지불할 파이 지갑이 기부된 경우 물물 교환에 참여를 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12월 12일까지 GCV 목표를 달성하는데 집중해 주시길 바란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뭔가 열심히 개척을 해 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아름답기도 하고 정말 멋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않는 거를 한다. 그거 자체는 정말 대단하다고 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볼게요. 개척자 여러분, 파이코어 팀이 일상적인 사람을 위해 파이 네트워크를 우선시하는 이런 방식을 살펴봐라 해서 지금은 폐쇄형 메인넷, 하지만 미래 우리가 딱 정확히 3달만 지나보면 오픈 메인넷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 그리고 메인넷 관련해가지고도 정말 많은 국가에서 응원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볼 때는 상당히 비전이 크다라는 거 또 생각을 하셔야 되고, 비행기, 사실 저는 비행기까지 말하지 않는데 이렇게 비행기까지 한다? 와, 멋있을 것 같긴 합니다. 나중에 파이항공 막 이런 거 나오면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자, 파이코인이 바이낸스 상장할 시의 등록 조건 같은데, 바이낸스 상장 등록 규정을 읽어보지 않아 장담은 못하지만 누구 말대로 이런 조건이면 상장 불발이다라고 얘기했죠. 한번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비상장 코인이나 프로젝트에 직접적인 투자를 하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에어드랍 작업을 하시는 분들 많죠. 특히 올해 경우는 딸깍 애드작만으로 돈이 되었던 프로젝트들도 많았고, L2체인들이 많이 상장하면서 애드작 찍었던 분들한테는 배불렀던 한 해다. 저를 포함한 애드작 헌터들이 가장 바라는 건 뭐냐? 바로 작업한 코인은 바이낸스 상장이다. CX인 바이낸스 상장은 상장적인 면도 크지만 상장 코인의 펌핑에도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런데 저명한 코인 투자자인 아서이즈의 이 서브스택에서 바이낸스 상장 수수료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이건 3가지 파트로 나누는데, 자, 이렇게 얘기하죠. 자, 바이낸스 리스팅 명목으로 받는 비용에서 코인 공급량의 8% 바이낸스 비용으로 지급을 한다. 예치금 프로젝트들은 BNB를 구매해서 리스팅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스테이킹을 해야 된다. 500만 불어치의 BNB라고 얘기하고, 마케팅 공급 비용에서 공급량의 8%를 바이낸스 이용자들에게 플랫폼상 에어드랍 혹은 캠페인을 통한 공급 요구 해가지고 나옵니다. 바이낸스에 상장하려면 총 코인 공급량의 16%, 그 다음에 500만 상당의 BNB가 들어간다. 반면 다른 유명 CEX는 총 코인의 3% 정도 요구라고 돼 있어요. 니콜라스의 철학을 봤을 때 파이코인이 바이낸스나 상위권 CEX 상장할 일은 없을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고요. 뭐 이런 철학이 맞다. 총코인 공급량이 16%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공급이 어느 정도 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총코인 공급량. 근데 이게 우리가 뭐 1000억 개 얘기를 하지만 이 1000억 개도 나와봐야 아는 것이고, 뭐 그렇다고 하면은 이 500밀리언 상당의 500만 불에 BNB가 들어간다. 의문점이 좀 드네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게 있습니다. 바이낸스에 상장을 하는 게 꼭 돈이 있어야만 상장을 할까? 이렇게 보면은 물론 돈도 있어야 되는 게 맞지만 다른 기타 코인들도 상장을 그냥 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상장을 할 때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런 생각을 또 해봐야 돼요. 자, 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 기업에서 파트너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 이 파트너뿐만 아니라 투자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투자자들이 있어요. 투자. 기업 공식적으로 알려진 건 3곳이잖아요. 근데 돈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모르고, 그냥 또 하나가 이제 약간 페미니즘 기업 단체에다가 파이코인이 직접 후원을 하는 이런 업체가 하나 있고요. 이렇게 지금 구성이 돼 있어요. 파트너가 누가 들어오는지, 이건 파트너는 솔직히 돈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돈을 내고 파트너 해달라 이런 식은 아닐 거니까요. 그렇다면 여기가 있고 하는데, 과연 이 자금을 어디서 끌어모을까? 이렇게 초기 투자한 것도 있겠지만, 이 투자한 거 그렇게 돈 크진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나머지 돈이나 금액들은 어디서 한다? 결국에는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인지도 이런 게 있어요. 과거에 창펑자오 CZ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코인의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커뮤니티의 활성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개나발이나 요새는 다 상장을 해요. 근데 얘네 상장할 때 보면은 어떻게 바이낸스에 상장할 때 이만큼 지불을 한다? 그러면은 발행량을 완전히 늘려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커뮤니티의 파워를 봐야 돼요. 커뮤니티의 맨파워를 봤을 때 기존에 여러분들 다른 것들이 커뮤니티가 이렇게 파워가 센 적이 있었나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는 거의 없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파이 네트워크는 어때요? 상당히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큰 뭔가 화력을 자랑하고 있다 이런 건데, 뭐 돈은 그 다음 내용인 것 같아요. 사실 상장 조건이 어느 정도 맞냐 이게 중요한 거지, 현실적으로 지금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이 고민을 한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바이낸스의 상장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바따로 바이낸스 상장을 해야 된다라는 법이 있나요? 파이 네트워크가?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곳에 쭉쭉쭉 상장을 하다가 나중에 바이낸스 상장을 하는 이런 경우로도 볼 수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기존의 파이 네트워크라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어떠한 코인들이 여러분들 처음에 상장을 할 때 보면은 다른 거래소들에 먼저 상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바이낸스에 상장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다른 거래소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시 상장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꼭 바이낸스에 상장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바이낸스에 상장을 하는 게 최종 목표가 될 수도 있겠죠. 왜? 거래소 중에는 가장 높은 거래소가 바이낸스니까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은 이런 거래소들을 거쳐서 테스트를 거친 후에
바이낸스에 상장을 한다면 더 가격과 가치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처음부터 여기 저기 상장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거래량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고 금액적인 가격적인 부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많은 거래소에 상장을 하면 할수록 좋긴 하겠죠. 물론 작거래소들은 크게 영향이 없을 수 있겠지만 그래야지 뭔가 자금 유입도 되고 코인의 가치도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이 되겠으니까요. 아무튼 저는 생각이 그렇고요. 여러분들은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 한편 이런 내용이 나와요. 쌀 20kg 45파이 착불해가지고 올해 9월 정도의 쌀 상등품에서 상태 최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도 보시면 되고, 파이가 6천만원을 넘었다고 자랑하는 파이 11월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해서 나옵니다. 처음부터 계속 이해가 안 가서 의견을 들어보고 싶었다. 인증 마이그레이션 신청을 안 하면 11월 이후에 채굴 다 뺏겠다고 6개월치만 주겠다. 맞다면 과연 미통과 유저분들 계속 파이 할까요? 저는 거의 대부분 기분 나쁘다고 다 삭제 로그아웃 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럼 6천만 허물어지고 통과된 인증 유저분들과 일부 미련이 남은 분들만 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인증을 안 하면은 KYC 인증을 최초로 안 했을 때 11월 30일까지 안 하면 그 이후에 없어진다라는 공표는 예전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없앴는데 그 이후에도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했죠. 근데 이미 저는 이전부터 예상하고 있었어요. 백날 이렇게 코어팀에서 얘기를 해도 이 이후에 만약에 없어지잖아요. 사라지면은 당연히 불평불만자들 생기게 돼 있어요. 아니 공지인데 그건 니들 사정 아니냐. 니들 사정 맞는데 그렇게 해서 가짜를 걸러내겠다는 건데, 그 가짜를 걸러냈음에도 불평불만자들은 난 열심히 채굴했던 사람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KYC 인증은 죽어도 하기 싫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앞뒤 안 맞는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이분이 이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분은 지금 6개월치만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기존 채굴을 다 뺏어가겠다. 이게 불평불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코어팀에서 이미 공지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저도 영상 올렸고. 자, 그리고 만약에 KYC가 이제 마이그레이션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 12월 31일 이후에 이제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뺏겠다, 6개월치만 주겠다. 이거는 뭐랄까요? 뺏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파이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길이에요. 왜? 가계정이나 KYC라는 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하기 싫은 사람들은 안 해. 이래가지고 안 한 사람은 그건 니들 사정인 거고, 가계정을 걸러내기 위한 거, 진짜 사람인지 아닌지 걸러내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만약에 없앤다 그런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여러 번 강조도 했고 이건 코어팀의 공지를 따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6천만 허물어지고 통과된 인증 유저분들과 일부 미련이 남아있는 분들만 한다? 일단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6천만 그리고 1,500만 지금 이렇게 대략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나중에 4,500만 명이 아니라 3,500만 명 정도는 뭡니까? 4,500만이 맞죠? 죄송합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인증을 안 받는 사람들, 날아가는 수량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 거예요. 하지만 잘 생각하면 조금만 호의적으로 올려보면은 2천만 정도라고 하고 나머지 4천만 정도의 유저가 못 받는다 하면은 이 유저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 유저들이 채굴한 건 날아가야 되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왜? KYC 인증을 안 했는데 그럼 출금을 시켜주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그냥 냅둬야 된다 라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해요. 왜냐면 이전부터 공지는 조만간 6개월이라는 그런 시간 동안에 뭔가 공지를 해주겠다. 그래서 그 6개월 안에 공표한 거 안에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들은 작년부터 계속 있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고 이상하지 않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는 약간 문제제기하는 게 좀 애매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내용 보면은 금년 초와 금일 기준에서 10개월간 유통 물량 증가 비교와 시사점이라고 나오죠. 이 내용을 보면 되게 합리적으로 잘 써주셨는데, 자, 비트코인 유통량 1976만 개에서 10개월간 이렇게 52% 가격이 상승했고, 가격 12% 이더리움 상승했고, 솔라나 45% 증가를 했습니다. 리플은 13%, 50.5% 뭐 이렇게 도지코인, 시바이는 각각 쭉 돼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돼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가격 변화는 유통량보다는 가상화폐 자체의 내재 가치나 성장성이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맞죠? 리플은 10개월간 유통량이 5.3% 증가, 솔라나는 5.2% 증가했지만 13.1% 감소, 그리고 45% 증가 이렇게 돼요. 근본적인 이유는 솔라나의 성장성이나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파이의 그런 내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유통량 변화에 따른 가격 변화 없는 작코인들에 적용된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듯해서 별 볼 일 없는 도지코인은 10개월간 물량이 24억 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50.5%가 상승을 했다. 파이코인 유통 물량 많아서 가격이 오르기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좋은 표현으로 멍청한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맞죠, 이게? 저도 이게 합리적이라고 봐요. 마이그레이션 물량은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42억 4,683만 2,899개, 락업된 물량은 29억 9,706만 5,164개, 잔여 물량은 이렇게 나오죠, 쭉. 자, 보시면 12억 개라고 나오고, 여기에 코어팀 배정 물량 20% 추가 적용 시에는 이렇게 된다. 로스트 코인하고
락업 등을 고려 시 하향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15개로 유통 물량으로 적용하면 파이 가격은 185,018원, 넉넉하게 35개로 적용하면 10만원, 그리고 극단적으로 와서 유통 물량을 45개로 본다면 72,000원이라고 나오죠. 환율은 1369원을 적용했을 때 추정 가격은 35개 시뮬레이션 개별 값들의 평균 값이라고 해서 이런 내용들을 쭉 나타냅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파이코인은 뭔가 가치가 좀 있다. 그리고 한 7만원 정도는 볼 수 있다. 극단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의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그리고 기존 가상화폐들은 전자시장에 국한된 마이너 시장이에요. 근데 파이코인은 전자시장은 부업이고 전통시장이 메이저한 시장이에요. 뿌리가 다르기에 가상화폐들과 비교를 하는 거는 약간 넌센스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맞아요. 뭔가 상장, 그 다음에 메인넷, 뭐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나중 일이고 지금보다 그냥 생태계, 파트너십 이런 거에 좀 더 집중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그 다음에 커뮤니티까지 이런 게 상당히 또 파이코인의 다른 점이라 볼 수 있어요. 차별점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중요하게 여길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 드리고, 그래 여러분들 바이낸스에 뭐 상장을 했네 안 했네 기존부터 있었네 없었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자 보시면 옛날부터 있었어요. 24년도부터 있고 작년에도 물론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살펴봐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바이낸스에 상장을 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나는 리스티드 돼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슈가 됐었고 얘기를 분명히 여러 번 했습니다. 짬편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파이네트워크 어카운트 해가지고 지금 652만 돼 있죠. 드디어 650만을 넘겨서 앞으로는 348만 명 정도가 KYC 인증을 하면은 최종적으로 1000만 명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가장 마이그레이션이 지금 고민인데 마이그레이션만 잘 끝나면은 어떻게든 모든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파이네트워크의 이점을 살려서 이 올해는 메인넷이 될 거라는 이런 마음가짐 정말 중요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에 따라 열심히 채굴 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이러한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